어디로 갈거나 한상봉 나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그야말로 촌놈이다. 이 때문에 문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성장했다. 아니다. 아주 가끔은 혜택을 본 적 있다. 다름 아닌 가뭄에 콩나듯 찾아온 가설극장 덕분이다. 당시 별나라에서나 볼 법한 신문명의 상징인 여성국극 은백의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유일무이한 무대예술이었다. 지금도 국극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이유다. 어린 시절 접했던 그 공연과 감동이 얼마나 깊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다. 특히 남장을 한 여성들의 연기도 매력적이었지만 오장육부가 꼬일듯이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을 쏟게 만들던 그 배우들의 몰입 연기는 어린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첫 정서교육이 되었고 그때 흘렸던 눈물과 설렘이 지금의 나를 만든 토양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대학생 때 연극을 하게 된 것도 어린 시절의 국극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석 박사 과정에서 중국 연극을 전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때는 극단에서 배우 활동도 했고 대학 교수 재직 시절에도 연극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혼자 할 수 있는 모노 형식의 공연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다. 요즘 유튜브에서 선보이고 있는 푼바 한상덕 공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실천의 증거다. 한 번은 푼바 분장을 하고 행복을 주제로 짤막한 공연을 한 적이 있다. 이때 깡통을 들고 외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으니 김영동 가수의 어디로 갈거나였다. 어디로 갈거나 어디로 갈거나 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거나 이 강을 건너도 내 쉴 곳은 아니여 저 산을 넘어도 머물 곳은 없어라.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 흰 구름 따라 내일은 어디로 달빛을 쫓아 내 님 찾아간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 이 노래는 푼바에게 참 잘 어울린다. 곡조도 극적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노랫말도 작품의 주제와 연결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등장곡으로 선택해서 불렀다. 물론 노랫말 속의 내 님은 기본적으로 그리운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떠나간 연인일 수도 재회가 절실한 누군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연극 속에서 내 님을 행복으로 해석해서 작품과 연결시켰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꼭 행복만을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인지상정이다. 그럼에도 만족스러운 행복을 찾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 강만 건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산만 넘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는 짜릿하고 쌈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흰 구름 따라가면 그곳에 있을까? 달빛을 쏟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중국시 한 수가 있다. 심춘이란 작품으로 중국 당나라 때 어느 비구니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봄을 찾아 나서다 라는 제목의 이 시는 깨달음을 노래한 오도소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종일토록 봄을 찾아 나섰으나 봄은 보지 못하고 집신이 닳도록 구름 쌓인 곳까지 헤매었네. 돌아오는 길에 웃고 있는 매화 향기 맡으니 봄은 가지 끝에서 이미 한창이더라. 이 시의 뜻은 분명하다. 봄은 애써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면 사람들은 먼 곳을 떠올리곤 한다. 더 높은 산과 더 넓은 강, 그리고 더 화려한 도시. 그러나 정작 돌아와 살인문을 여는 순간 한창 피어있는 매화 한 송이에 봄은 이미 내 곁에 조용히 와 있다라는 것이다. 봄은 행복의 상징이다. 누군가 내 인사에 반갑게 응해주었다면 그게 행복이다. 고단한 하루 끝에 마시는 향긋한 차 한 잔도 행복이다. 따뜻한 잠자리에 들어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행복이다. 이런 사소한 순간순간들이 바로 내님, 즉 무가지보의 행복인 셈이다. 어린 시절 국극 공연, 무대 위에서의 설렘, 푼바 분장을 하고 노래할 때 느꼈던 그 진한 감정들 역시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행복의 매화였던 셈이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고. 오늘의 작은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
고단한 하루를 잘 마무리한 뒤에 느껴지는 안도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넷님이요. 우리의 봄이며 결국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이란 생각이다. 무언가 더 특별한 삶을 찾아 헤매던 긴 여정 끝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생이 모작으로 시작한 품바의 몸짓 안에서도 소소하지만 많은 행복을 발견하고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홍실중국 강대 시선 200은 천지란 만물이 머물다가는 여관이여 세월이란 영원한 나그네 이라고 노래했다. 참으로 인류 중의 압권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세월이라는 나그네의 손을 부여잡고 잠시 이 세상에 소풍 나와 즐기고 있는 또 하나의 과객인 셈이다. 다행히 뜻을 같이 하는 반려자 한 사람을 만나 그런대로 외롭지 않게 인생 여정을 잘 소화하고 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우리 가정도 존재할 수 없었으리라. 그저 아내와의 인연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중국에는 부부의 인연에 관한 유명한 전설 월화노인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에 위고라는 선비가 있었다. 아무리 혼인을 하려 해도 번번이 실패했다. 어느 날 달빛 아래에서 혼인을 주관하는 노인을 만난 그는 자신의 배필에 대해 물었다. 지금은 겨우 3살이고 17이 돼야 자기 될 것이라고 노인이 말했다. 불만을 표하자 노인이 말을 이었다. 이 자루 안에 붉은 실이 있다네. 이 실에 한번 묶이면 피할 수가 없어. 자네의 발목에는 이미 그녀와 묶여 있으니 다른 일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네. 위고는 호기심에 그 아이를 찾아갔다. 아이는 못생긴 얼굴에 누더기 옷을 걸친 모습이었다. 노인은 이 아이가 장차 자네 아내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해줬다. 위고는 믿기 어려워 그 꼬마를 해치려 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마에 상처만 남겼다. 세월이 흘러 14년 뒤 높은 관직에 오른 위고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다. 어느 날 아내 이마에 난 흉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알게 되었다. 이전에 월화노인이 말했던 그 여자 아이였음을 이유로 붉은 실, 즉 홍실, 홍사는 인연의 상징이 되었고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쓰이게 되었다. 노랫말에서도 붉은 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회자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77년 동양방송 TBC 주말 드라마 청실홍실의 주제곡을 들 수 있다. 남녀 간의 복잡한 삼각관계를 다룬 이 작품의 주제곡 가사는 이렇다. 청실홍실 엮어서 무늬도 곱게 청실홍실 다듬어 정성을 다해 티 없는 마음속에 나만이 아는 아름답고 후회 없는 수를 놓았소. 사랑의 삼각관계는 사람을 애타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고약한 운명이다. 그럼에도 희망을 꺼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연이 있으면 아무리 불리해도 짝이 되지만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라도 이어질 수 없는 법이다. 이 운명적 인연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남의 일조차도 관심을 갖게 만든다. 실제로 드라마 청실홍실 속 삼각관계에서 누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지 시청자 엽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려 215만 통이나 되는 엽서가 몰렸다고 한다. 그만큼 붉은 실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호기심은 깊고도 강렬하다. 1992년 대만에서 처음 방영되었고 1993년에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 이수입 방영한 드라마 신백랑자전기는 그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화제작이었다. 이 작품은 원래 흰뱀이었던 백소정이 한 목동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뒤 오랜 수련 끝에 인간으로 변신하여 전생의 은인을 찾아 부부가 되고 그런 뒤에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을 그린 작품이다. 이 드라마의 주제곡인 도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나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마주보고 있어도 손을 잡기 어렵다네. 10년을 수양해야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고 100년을 수양해야 같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네. 주제곡 도정은 나룻배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뜻이다. 명나라 풍목령의 경세통언에 나오는 화선은 과 백랑자 의아 서고 을 유람하다가 같은 배를 타고 비를 피하는 장면에서 가져온 제목이란다. 같은 배를 타게 된 운명적인 인연을 노래한 것이다.
요즘 배우고 있는 노래 한 곡이 있다. 미스김 가수가 부른 홍실이라는 노래다. 이 노래 가사에도 붉은 실이 상징하는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 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믿고 찬생배필 내 님이 반드시 오길 빈다고 노래한다. 그대가 머물던 한겨울 새벽 끝에서 붉은 실 꼭 잡고 나 오늘도 잠 못 드네. 우리의 인연은 끊을 수 없다 해놓고 청실홍실 잊을까 또 이렇게 애태우네. 붉은 실 푸른 실 어디에 계시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까요? 붉은 실 푸른 실님 돌아오신다면 말없이 끌어안고 청실홍실 엮겠소.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 믿어요. 천생배필나요님 꼭 오기만 빌 뿐이죠. 붉은 실 푸른 실 어디에 계시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까요? 붉은 실 푸른 실님 돌아오신다면 말없이 끌어안고 청실홍실 청실홍실 엮겠소. 홍실은 남녀 간의 운명적 만남을 뜻하고 부부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연은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련을 동반하기도 한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홍실에 청실을 더하여 청실홍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홍실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운명적인 끈이라면 청실은 그 만남을 탐스럽게 꽃 피워 올릴 현실적인 끈이다. 인연에는 선연이 있고 악연이 있다. 부부로서의 인연은 선연이 돼야 한다. 홍실로 귀한 인연을 맺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청실로 단단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시인들은 젊은 날의 검은 머리카락을 청실인 청사라고 노래했다. 청춘의 검푸른 청사가 어느 날 서서히 은빛으로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붉은 실 위에 푸른 실 한 가닥을 더 보탠다면 부부의 인연은 더 없이 빛나게 될 것이다. 홍실과 청실 곱게 엮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 오늘 우리 부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부부들이 살아가는 이유이다. 같은 자리 다른 삼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뒤편에는 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있다.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많은 생각이 들곤 한다. 같은 안무와 같은 주명, 같은 음악 속에서 움직이지만 그들의 표정과 동작들은 묘하게 다르다. 누군가는 춤꾼으로서의 꿈을 지금 이 순간 실현하고 있다는 듯 온몸으로 무대를 채운다. 반면 누군가는 적절한 보수를 받고 정해진 동작을 해내는 사람처럼 보인다.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이 전해주는 온도는 전혀 다르다. 전자의 무용수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잘 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를 자기 일처럼 대한다. 가수가 더 빛나도록 몸을 던지고 관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 표정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반면 후자의 무용수는 그저 계약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듯이 보인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빠져 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실수 없이 다 해냈다 할지라도 감동은 별로 남지 않는다. 두 사람의 차이는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다. 오직 태도의 차이다. 이런 장면은 우리네 삶에서도 낯설지 않다. 우리는 종종 어차피 난 주인공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열정을 뒤로 물리곤 한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저 주어진 몫만 다하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당장 손해를 보는 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삶의 밀도는 점점 옅어지고 만다. 하루는 흘러가지만 남는 것은 거의 없다. 반대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쉽게 탓하지 않는다. 자신의 위치를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쪽을 택한다. 이런 선택이 삶의 표정을 바꿔놓고 같은 일이라도 의미를 만들어낸다. 행복은 맡은 역할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서 비롯된다. 인생은 결국 하나의 무대다. 때로는 무대 한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노래에 맞춰 뒤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위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표정과 태도다. 마지못해 서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무대 위에 일부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삶의 품격과 행복을 결정한다. 권위와 인프먼은 면민 행사에 강의를 다녀왔다. 행사가 끝난 후 단체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다. 앞줄에 의자를 한 줄 넣고 그 뒤로 사람들이 섰다. 면민들이 면장님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런데 면장님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고 자신은 뒷줄로 가서 섰다. 다른 행사에서 보았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위험이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빛내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것이다. 평소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다. 바다 이윤설이 아름다운 건 자신이 받은 빛을 흡수하지 않고 다시 반사시켜 돌려주기 때문이다. 애써 자신을 낮추고 감추려 하는 사람에게선 그윽한 향기가 난다. 애써 나서려 하고 드러내려 하는 사람에게선 때로 알듯 말듯한 구린내가 난다. 지난번 행사 때 봤던 그 면장님에게선 남다른 인품과 함께 진한 향기가 느껴졌다. 위불맹이란 말이 있다. 공자님 말씀이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5가지 덕목 우미 중 하나다. 위엄을 가지듯 사나워서는 안 된다. 는 뜻이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 역사 속 인물들 중에는 떡대 같은 손바닥 하나로 표독스런 입 하나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위엄을 과시했던 지도자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공자님도 이런 점을 지적했을 것이다. 물리적인 힘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무력으로 그 위엄을 유지했던 역사 속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현대판 지도자들이 환영받는 세상이 되었다. 인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점차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워나가려고 애를 쓴다. 그 꼭지점에 명예욕이 있다. 명예로운 자리에는 반드시 권위와 위엄이 따른다. 그러나 그 위엄은 자신이 낮추려 할 때 사람들이 높여주고 스스로가 높이려 할 땐 돌아서서 뒷담화로 안주를 삼는다. 권위도 위엄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세상 이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